며칠 전에 카톡으로 영상이 두 개가 왔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쯤에 집을 지었던 집인데 비가 온 다음 날 이렇게 창 주변에 누수가 있다고 영상을 보내주셨습니다. 안방창은 아니고 이제 거실 창 정도 크기인 것 같은데 이렇게 떨어져서 수건을 받쳐 넣어 있는 상태입니다. 생각보다 밤새도록 물이 계속 한 방울씩 떨어져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것도 같은 창인데 이거는 창 가쪽 모서리에서 이제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의 양은 좀 비슷하게 떨어지는데, 저도 한 10년 정도 되다 보니까 건물의 창이나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없어서 일단은 로드뷰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직접 가서 사진을 찍은 모습인데, 어디 쪽에서 물이 새냐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누수가 있어서 문제가 됐습니다. 현장을 가서 직접 눈으로 봐야 되겠지만 저는 좀 의심되는 게, 직접 누수가 되는 이 거실 창 요 상부보다는 위에 있는 방에 창을 조금 더 의심을 하고 현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처리하는 방법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창에 실리콘이 터지지 않았을까 첫 번째 의심을 했고, 두 번째는 요 위에 상부를 뭘로 이제 덮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누수가 되는 이 창 상부에다가 처리를 하는 방법,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이후에 설명드릴 내용은 어떻게 해서 제가 이 조치를 하고 왔고, 어떻게 하면 이 세 가지 방법을 처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여기에 누수가 되는지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바쁘신 분들은 세 가지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문제에서는 요 상부를 처리하는 방법이 조금은 비용은 적게 들지만 완벽한 방법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기를 처리를 하면 가장 제 생각에는 완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비용은 많이 들어갑니다. 요거 처리할 때 요까지 처리하는 게 제 생각에는 맞다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은 여기를 처리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 그러면 여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장비를 타야 됩니다. 이 장비 작업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요 위에서 하는 작업은 큰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창틀 누수 관련해 가지고 영상을 보여드리면 이 그림을 참 많이 그리는데, 제가 사진으로 설명드리기가 부족해서 그려봤는데, 일단 조금 참고하면서 제가 사진도 실제로 그 집에서 했던 사진도 조금 계속 보여드릴 테니까 조금 이해하는데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검은색이 이제 건물의 골조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2층이라 보시면 이게 빨간색이 이제 창틀입니다. 지금 물이 샜던 게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는 건데, 그러면 바로 이 거실 창 위에가 문제가 있지 않냐. 1차적으로는 그걸 고민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현장에 가서 제일 먼저 올라가서 건축주분하고 올라가서 2층에 요 위에를 봤습니다. 근데 요 위에 실리콘은 상태가 엄청 괜찮았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여기 샌다 그래서 요까지 들어갈 확률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다른 변수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바로 요 간단하게 보고 말씀드렸듯이 3층 창을 바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외부를 봤는데 어디가 문제였냐 그러면 PVC 창들은 제일 외부에 이렇게 물구멍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진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물구멍이 있는데, 그런 물구멍 주변이나 안 그러면 이 창틀하고 이 사이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염려를 했습니다. 올라가자마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비가 온 지 하루 정도 지난 상태이기 때문에 물기가 조금 남아 있었는데, 물구멍 있는 입구 쪽에 물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다른 부분에는 실리콘이 잘 칠해져 있었는데 이 물구멍이 있는 요 밑에만 실리콘이 좀 많이 터져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 여러 가지 문제로 조금 이렇게 이 부분이 실리콘이 약할 수는 있는데, 이 부분까지 설명드리면 너무 복잡하니까. 근데 이제 이 다음 날도 비가 잡히고 이렇게 해서 제가 간날 이걸 전체를 다 뜯고 보수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돈을 적게 들이고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부터 작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는 실리콘이 조금 버려져 있는 부분은 실리콘 다 걷어냈습니다. 다 걷어내고, 이거는 칼로 약간 긁어도 좀 긁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이 실리콘을 좀 두껍게 칠하기 위해서 제가 좀 일부러 좀 긁어냈습니다. 긁어내고 약간 물기가 있었기 때문에 좀 말려내고 요 위에다가 다시 실리콘을 칠하고 왔습니다. 그날에는 특별히 이것 말고는 하진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이유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가장 간단한 방법이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부분에서 문제가 돼서 터지는 경우도 있고, 제가 이 파란색으로 약간 칠해놨는데 이 면이 시멘트로 이렇게 칠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약간 크랙이 많이 생깁니다. 사진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크랙이 많이 생기는데 이 크랙으로 인해 가지고 물이 빨려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 집에서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여기에서 문제가 생겨서 이 사이로 물이 타고 내려가서 이 창틀로 해서 안으로 물이 들어간다고 저는 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가장 저렴하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뭐냐, 이 상부에 뭘 씌우는 겁니다. 이 실리콘도 당연히 칠해야 되겠지만 약간 이렇게 경사를 주기 위해서 뭘 좀 칠합니다. 스티로폼을 딱 경사지게 자르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몰타리나 이런 걸 이용해서 이제 경사를 두는데, 이 틈으로 이렇게 물이 빨려 들어갈 수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요 위에 어찌 보면 후레싱입니다. 창틀 주변을 다 돌리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을 똑바로 하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복합 파넬이나 징크 같은 재료로 여기에 캡을 씌우는 경우를 많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징크나 복합 파넬로 요 위에 상부를 덮는 게 좋고, 근데 징크나 복합 판넬을 이제 일반인 분들이 그걸 구입하거나 이렇게 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가공하기도 힘들고 다 치수가 다 다르니까. 그러면 제 생각에는 요 위에다가 뭘 덮을 수 있는 재료가 있으면 그 위에 덮고 주변에 실리콘을 칠해놔면 요 틈새로만 물이 안 들어가면 제 생각에는 여기에서 셀 확률은 엄청 적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지금 이 집 같은 경우는 노출을 찍어놨지만 실제로는 오리지널 노출 콘크리트 집이 아닙니다. 외벽면이 뭐냐 그러면 그냥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계신 드라이비트나 스톤코트나 스타코 같이 스티로폼을 해서 그 위에다가 이렇게 문양을 다 찍은 겁니다. 그래서 노출 콘크리트 느낌이 나게 만든 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사이에는 단열재가 다 조각이 나 있는데, 사실 이 틈새로 해서 물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조금 확률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이 부분은 조금 적극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누수가 되는 이 상부 창을 갖다가 손을 대는 게 가장 완벽한데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작업을 하려고 그러면 3층에서 그냥 다 작업이 가능합니다. 서서. 근데 거실 창 상부를 작업을 하려고 그러면 사람이 2층에서 작업할 수는 없습니다. 위험해서 뭐 제가 예전에 저희 집 실리콘 칠한 영상이 있었는데 위험하다고 막 너무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거는 장비를 태워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비용이 제 생각에는 장비와 인원이나 재료나 하면 그냥 한 100억 단위는 넘어갑니다. 이런 거는 집주인이 혼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은 무조건 전문가들이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걸 먼저 추천드리기는 조금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작업자를 제 생각에는 구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방법을 가르치려 해도 이걸 작업할 수 있는 작업자를 찾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하냐, 이 부분 단열재를 일부 뜯어내야 됩니다. 제 생각엔 한 5cm나 뭐 넉넉 잡고 10cm 정도 뜯어내도 됩니다. 10cm 정도 뜯어내고 창틀하고 그 다음에 이 골조 사이에 밀실하게 처리를 하는 겁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 많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뒤에 한번 그 누수 관련된 영상을 찾아보시면 이 내용으로 해서 이거하고 비슷한데 더 좀 꼼꼼하게 제가 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밀실하게 실리콘을 칠하고 스티로폼을 잘라냈으니까 이 스티로폼을 잘라낸 거를 이 노출 문양하고 똑같이 만들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냐, 뭐 복합 판넬이나 징크나 이런 재료로 마감을 하면 됩니다. 후레싱을 돌려가지고. 뭐 이것도 큰 돈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 작업을 할 수 있는 작업자가 돼야 되니까 이 작업자 구하기가 조금 힘들어서 그렇지, 이 작업할 때 이 작업도 같이 하면 좋을 겁니다. 이걸 추가로 한다 그래도 큰 비용이 들어가진 않을 거니까, 이 비용이 조금 많이 들어가서 그런 거니까 완벽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2층 거실창 상부에 뜯어가지고 골조하고 창틀 사이를 실리콘을 미실하게 칠하고 그 다음에 이 후레싱을 돌려가지고 마무리를 짓고, 요 위에 있는 창도 조금 손을 보면 이렇게 하면 누수를 완벽하게 막을 수는 있습니다. 제가 가서 사진에 있는 것처럼 해드렸던 건 이 부분만 했습니다. 일단은 이 물구멍만 해결을 해도 제 생각에는 거의 잡힐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싼 거부터 좀 해보는 게 맞을 거니까. 이제 물이 새서 조금 불편한 거 있을 수 있지만 처음부터 무조건 과하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하나하나 찾아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저는 좀 생각하기 때문에, 비가 오기를 기다렸는데 오늘 비가 조금 내리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비에는 여기는 큰 영향을 안 받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람이 불거나 그러진 않아서 조금 더 기다렸다가 바람이 부는 비가 왔을 때 한번 제가 건축자하고 통화를 해서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물이 안 잡혔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요 위에 캡 씌우는 거를 넘어서서 바로 요 작업을 하는 게 조금 현명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듭니다. 제 영상이 재밌는 영상이 아니니까 제 영상을 끝까지 보거나 이렇게 잘 하지는 않으시는데, 어떻게 보면 제 끝까지 보시는 분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드릴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설명을 드리면, 이 부분은 웬만한 창호에는 다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지만 무턱대고 작업자를 불러서 고친다, 그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수가 되는 부분을 한번 유심히 한번 지켜보십시오. 특히나 외부에 가서, 이제 너무 내부에서 뭘 해결하려고 하는 분이 많은데 내부에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외부를 봐야 됩니다. 외부를 보면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저 집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수가 되는 거실 창만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해결점이 잘 안 보입니다. 그 위에 뭐가 있는지, 그리고 그 위에 뭐가 있는지도 한번 확인하고, 그 거실창 상부 외부 벽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한번 챙겨 보셔야 됩니다. 조금은 위험할 수도 있지만 창문을 열고 벽면을 조금 쳐다보고, 안 그러면 이 집 같은 경우는 3층에 올라가서 방문창을 열어서라도 밑을 한번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무조건 안에서 뭐 실리콘을 칠하고 아무 의미 없는 행동입니다. 바깥에서 뭐 실리콘을 칠해도 밖에서 칠해야 됩니다. 이런 적은 비용으로도 충분히 집을 고칠 수 있으니까 누수가 됐을 때 이런 걸 한번 체크를 해서 공사하는 게 좋지 싶습니다. 창틀 뜯어내고 뭘 해야 된다 그래서 무조건 뜯는 작업자를 찾지 마시고, 사실은 뜯는 작업자를 찾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오면 무조건 그냥 실리콘만 칠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저걸 뜯어서 실리콘 처리하고 그 위에 마감까지 씌워서 해주실 분은 찾기는 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아서 제가 이렇게 조금 구구절절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